안녕하세요. 28세 김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2년 전 제가 16살 때 시작된 이야기예요. 저희 엄마는 정말 평범한 워킹맘이셨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와 아빠 아침 차려주시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이셨죠. 격리 일을 하셨는데 항상 꼼꼼하고 계획적이셨어요. 가계부도 빠짐없이 쓰시고 제 용돈도 정확히 계산해서 주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2012년 6월 제가 고1 때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시한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 함께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그 순간 병원 진료실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계시고 엄마는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괜찮다. 소영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버텨야지. 이게 엄마가 하신 첫 마디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사실 가족회의라고 하기보다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죠. 소영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대학 등록금도 모자랄 것 같고 네가 혼자 살아가는 법도 못 가르쳐 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엄마가 없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고 싶어. 너 20년 후까지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해 둘까?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20년 후까지 생일 선물이라니 그러면 제가 36살까지라는 건데. 엄마는 정말 진지하셨어요. 17살부터 36살까지 매년 내 생일마다 열어볼 선물을 준비해 두고 싶어. 그럼 엄마가 없어도 매년 내 생일마다 엄마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려고 하셨던 거고요.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엄마가 죽는다는 것도, 그래서 미리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도. 하지만 엄마 표정을 보니까 진짜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꿨죠. 알겠어요, 엄마, 같이 준비해요. 그때부터 정말 바쁜 1년 6개월이 시작됐어요. 엄마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틈만 나면 저와 미래 계획을 세우셨어요. 17살엔 뭐가 필요할지, 20살엔 뭐가 필요할지, 25살엔 뭐가 필요할지. 정말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17살 선물은 고등학교 졸업 기념품이었어요. 예쁜 시계와 함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편지. 18살엔 대학 입학 선물로 노트북과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격려 편지. 19살엔 성인이 된 걸 축하하는 향수와 이제 어른이니까 책임감 있게 살라는 편지. 20살엔 대학생활 응원 선물로 예쁜 가방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라는 편지. 이런 식으로 계속. 25살엔 취업 준비 선물로 정장과 자신감 있게 면접 보라는 편지. 30살엔 결혼 준비 선물로 예쁜 그릇 세트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편지. 35살엔 육아 용품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편지. 36살엔 특별한 반지와 이제 엄마만큼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편지. 엄마는 정말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언제 결혼할지, 언제 아이를 가질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필요로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편지 내용이었어요. 각 나이별로 제가 고민할 만한 일들을 다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17살에는 공부가 힘들 텐데 엄마도 고등학생 때 그랬어. 20살에는 첫사랑 때문에 아플 텐데 그것도 다 추억이야. 25살에는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할 텐데 포기하지 마. 30살에는 결혼 걱정이 많을 텐데 좋은 사람은 꼭 나타날 거야.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가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매 편지마다 마지막엔 항상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사랑해. 선물 준비하는 동안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픈 것도 잊으시고 저를 위한 선물을 고르실 때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소영아, 이거 어때? 너 26살 때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30살 때 이 요리책 보면서 남편한테 맛있는 거 해줘. 이런 말씀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다 빠지시고 몸도 많이 야위셨는데도 그때만큼은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20개의 상자를 다 준비하셨어요. 각각 포장지도 다르게 하시고 리본도 다른 색깔로 달아주시고. 상자 겉에는 소영이 17세 생일 선물, 소영이 25세 생일 선물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2014년 8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8개월 더 버티셨어요. 제 미래를 다 준비해주고 나서야 편안히 가신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소영아, 엄마가 준비한 선물들 매년 꼭 열어봐. 그럼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을 거야. 그리고 36살이 되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생일, 17세 생일이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 없이 보내는 첫 생일이라는 게. 하지만 엄마가 준비해둔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옆에서 생일 축하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던 예쁜 시계를 보면서 엄마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때부터 매년 생일마다 엄마 선물을 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됐어요. 18세 때는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노트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19세 때는 성인이 된 걸 축하하는 향수를 매일 뿌리고 다녔어요. 20세 때는 엄마가 주신 가방을 메고 대학 생활을 정말 즐겁게 했어요. 신기한 건 엄마가 예상하신 대로 제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였어요. 21세 때 정말 첫사랑 때문에 많이 아팠는데 그때 엄마 편지를 읽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첫사랑은 아프지만 그것도 다 소중한 추억이야. 25세 때는 정말 취업이 안 돼서 우울했는데 엄마가 주신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지금 28세인데 3년 전 받은 선물은 예쁜 다이어리였어요.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살아라. 평범한 일상도 나중엔 소중한 추억이야. 정말 그 말씀대로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엄마는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20년치 사랑을 미리 주신 거였어요. 매년 생일마다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거였죠. 지금까지 12년 동안 12개의 선물을 받았는데 앞으로 8개가 더 남아 있어요. 가끔 궁금해요. 30세 때는 어떤 선물을 주실지, 35세 때는 또 어떤 편지를 써놓으셨을지. 작년에 결혼했는데 신혼 준비할 때 정말 엄마가 그리웠어요. 웨딩드레스 고를 때도 신혼집 꾸밀 때도 엄마 조언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7세 선물이 정말 딱 맞는 거예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예쁜 소품들과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 꾸리라는 편지. 마치 엄마가 제 결혼을 미리 축하해 주신 것 같았어요. 남편 민준이도 엄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받아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소영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이유를 알겠어. 민준이는 엄마를 직접 뵙지 못한 걸 많이 아쉬워해요. 하지만 매년 제 생일마다 함께 엄마 선물을 열어보면서 엄마를 느끼고 있어요. 올해 29세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기대돼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 두셨을까? 어떤 편지를 써놓으셨을까? 아마 결혼 1년 차의 고민들을 다 알아주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라. 남편과 다툴 때도 있지만 사랑으로 해결해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도 제 미래만 걱정하시고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그것도 20년이나 미리. 보통 사람들은 1년 후도 예상하기 힘든데 엄마는 제가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언제 어떤 기쁨을 느낄지 다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선물과 위로의 말씀을 준비해 두셨고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엄마 없어서 안 외로워? 결혼할 때 엄마 없어서 안 아쉬웠어? 물론 아쉽고 외롭긴 하죠. 하지만 매년 생일마다 엄마가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엄마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매년 새로운 사랑을 받으니까요. 지금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22세 선물로 주신 교육학 책을 읽고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소영아, 너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돌보는 걸 좋아했어. 그런 네가 선생님이 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에게 해준 사랑을 나눠주렴. 정말 신기하게도 교사가 천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려고 해요. 반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특히 더 신경 써주고 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그 아이 생일 때 작은 선물도 챙겨주고 고민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정말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소영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있구나. 가끔 엄마 꿈을 꿔요. 꿈에서 엄마가 물어보세요.
소영아, 엄마가 준비한 선물들 어때? 도움이 되니? 그럼 제가 대답해요. 네, 엄마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고마워요. 그러면 엄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럼 됐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깨고 나면 정말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36세까지 8년이 더 남았어요. 30세 때는 어떤 선물을 주실지, 35세 때는 또 어떤 편지를 써놓으셨을지, 그리고 36세의 마지막 선물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엄마가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써놓으셨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소영아, 이제 엄마만큼 어른이 되었구나. 20년 동안 엄마가 곁에 있었던 것 같지?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차례야.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해. 그날이 오면 정말 많이 울 것 같아요. 엄마가 준비해 주신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슬프기보다는 감사할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마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미리 준비해 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해줄 거예요.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의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해 두고 편지도 써놓고. 그럼 제 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 시한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은 시간을 슬퍼하며 보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보세요. 꼭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편지 한 통, 녹음 파일 하나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힘들 때마다 힘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두세요. 그럼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아프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세요. 부모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추억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세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면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어도 엄마 사랑을 계속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슬프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엄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8년 더 엄마의 새로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기대돼요. 29세 생일 선물은 어떨까요? 아마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과 함께 실용적인 선물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30세 생일에는 아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엄마는 정말 제가 언제 아이를 가질지도 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육아에 필요한 선물과 엄마가 되는 기쁨을 느껴라는 편지를 써놓으셨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제 미래를 얼마나 자세히 생각해 주셨는지. 32세가 되면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있을 것 같고 35세가 되면 아이 교육에 대한 조언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엄마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예상하고 계시다는 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제가 필요로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게.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사랑이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하는 사랑.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평생을 생각하는 사랑. 엄마는 제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제 학생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려고 해요. 지금 당장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사랑을. 엄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20개의 상자가 아니라 이런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누군가를 진짜로 아껴야 하는지. 그런 걸 몸소 보여주셨으니까요. 이제 제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차례예요.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럼 엄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거고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36세가 되어서 마지막 선물을 열어보는 그날까지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엄마께 말씀드릴 거예요. 엄마,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게요. 엄마가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께 말씀드려요. 엄마, 오늘도 감사했어요. 엄마가 준비해 주신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내일도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그러면 정말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도 사랑해, 소영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12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제 곁에 계세요. 20개의 상자 안에, 20통의 편지 안에,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36세가 되어서 마지막 선물을 열어봐도 그 이후에도 엄마는 계속 제 곁에 계실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갈 테니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미리 준비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남겨준 20년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